여러분, 혹시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고, 잠을 줄여가며 앞만 보고 달렸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허탈해진 적은 없으신지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이 가슴 한구석에 이런 답답함을 품고 계실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가 그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방법은 정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으실 테지요.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이병철 회장의 삶과 철학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기업가를 넘어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이치를 깊이 통찰했던 철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김성우 씨입니다. 김성우 씨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믿었던 지인의 배신으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운명이라는 것은 왜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 그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매일 밤 술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이병철 회장이 남긴 글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운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으려 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요, 억지로 잡으려 한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다. 김성우 씨는 이 문장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사실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헛된 몸부림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강조한 운의 핵심은 운칠기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운이 7할이고 기운이 3할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이 3할에 불과한 자신의 기술과 노력에만 매몰되어 정작 7할을 차지하는 거대한 흐름인 운을 읽지 못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상황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그릇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그 운을 담을 그릇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깨져 있거나 너무 작으면 운은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김성우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장 문을 닫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는 이병철 회장의 철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고객들에게 진심을 다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인 줄 알고 오만했으며, 위기가 닥치자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세상을 원망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이병철 회장이 가장 경계했던 태도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뽑을 때 관상을 보았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그의 본인은 사람의 인상에 담긴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과 내면의 그릇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이 인상을 형성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대개 그 표정이 맑고 평온하다. 이 가르침을 따라 김성우 씨는 먼저 자신의 표정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얼굴을 비우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겸손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병철 회장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맞춰 4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그릇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운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아침마다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눈앞에 좋은 기회가 지나가도 그것이 운인지 재앙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면 외부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평온함이 곧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둘째, 사람을 대할 때 진심과 예의를 다하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제일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믿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었습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사람을 타고 옵니다. 돈도 사람을 타고 오고 기회도 사람을 타고 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좋은 운을 바라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직장 동료의 사소한 고민을 들어주는 귀,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덕이 되고 그 인덕이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셋째, 준비된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사업을 확장할 때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해가 빨리 뜨는 것은 아니다. 동이 틀 때까지 등불을 닦으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많은 사람이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운이 나쁘다며 하던 일을 팽개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운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에게만 그 열매를 허락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쌓으며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운명을 바꾸고 있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청결함과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이병철 회장이 매우 엄격하게 지켰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위는 물론이고 공장의 바닥까지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이 어지러우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산만해진 정신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운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방, 매일 사용하는 책상, 심지어 지갑 속의 영수증까지도 정돈해 보십시오.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질서가 잡힌 공간에서는 사고의 질서도 잡히게 마련이며 그 명석함이 운명을 개척하는 도구가 됩니다. 김성우 씨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삶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책상 주변을 정리했고 떠나가려던 직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전의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의 바뀐 태도와 정돈된 공장의 모습을 본 투자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성우 씨는 말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운명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었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숙명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의지가 빚어내는 조각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행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설령 찾아온다 해도 금방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며 주어진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이병철 회장의 생각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는 돈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좇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좇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을 때는 운명도 좁은 길만을 보여주지만 나를 비우고 세상을 담으려 할 때 운명은 넓은 바다처럼 펼쳐집니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나의 공간을 맑게 유지했는지,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
1분 1초를 소중히 썼는지 점검하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기업을 일군 노 회장도 매일 밤 겸허하게 책을 읽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화려한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표정부터 살펴보고 주변을 정리해 보십시오. 어두운 표정에는 어두운 일이 꼬이고 밝고 당당한 기운에는 그에 걸맞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철칙이자 수많은 현인이 증명해온 우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은 여러분이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바다를 원망하기보다 돛을 더 단단히 조이고 키를 꽉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릇을 조금 더 넓고 맑게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운명은 반드시 그 정성에 응답할 것입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정직한 땀방울이, 조급한 욕심보다 차분한 인내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고 노력이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병철 회장 또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음을 말입니다. 그는 결코 특별한 천재여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기본에 충실했고 인간의 도리를 다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듬기 시작할 때 세상의 운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어질러진 서랍을 정리하는 것으로 첫 발을 떼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증명해 보였던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재현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만 그 훌륭함을 담을 그릇을 닦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병철 회장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운명은 정해진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써내려가는 오늘의 문장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단단한 문장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복잡했던 생각들을 비워내고 여러분의 내면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운명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운명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기다림에 이제 여러분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새로운 운명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가치와 성장을 고민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천문학적인 재산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그 유산을 이제 여러분이 이어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하루를 빚어나가십시오.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그릇은 지금 어떠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이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걸어갔던 그 지혜의 길을 따라 여러분도 이제 자신만의 운명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준비된 자에게 세상은 언제나 관대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평온하고 깊은 사색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운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설레는 시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호인 호암처럼 바위 아래 맑은 물이 솟아나듯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이라는 거친 바위 아래서 맑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 샘물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공부입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복잡한 경제 논리를 꿰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기본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듯 시련이 깊다는 것은 곧 거대한 운의 흐름이 바뀔 때가 임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훗날 찾아올 기회를 위해 묵묵히 실력을 닦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통찰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열쇠는 결국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풍요로워질 때 외부의 풍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이 우주의 섭리를 믿고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세상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맑은 시선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꽃 피우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것처럼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또한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선행과 정돈이 멀리 있는 행운을 여러분의 문 앞으로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삶의 자세,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실함과 만물을 포용하는 너른 가슴이었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그 항해의 끝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은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에 단비가 되어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오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지혜를 매 순간 깨워내어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